김수민이라는 31살짜리 사람 하나 때문에 국민의당이 지금 침몰할 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당 지지율은요 폭락을 했습니다. 15%로 총선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당은 총선 이후 한때는 더민주를 앞서기도 했는데 20%는 기본적으로 유지해 왔는데 지금 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검찰의 왕주연 수석사무부총장이 출두했고요. 또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브랜드 호텔 관계자의 진술을 받아서 국민의당 관계자가 홍보 대행업체로부터 돈을 받으라고 했다라는 말을 소개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국민의당이 자신의 일을 해준 브랜드 호텔, PI 작업을 해준 브랜드 호텔이라는 업체에 줘야 될 돈을 안 주고 선거 관련 홍보물을 이렇게 하게 해서 거기서 벌어먹으라 하려 했는데 김수민이가 비례대표가 되니까 이제는 그 김수민 브랜드 호텔이 하기로 했던 일을 딴 데 주게 하고 B하고 S에 거기서 돈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당신이 했던 일값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결국은 대행업체 SB사에 일감을 주는 대신에 브랜드 호텔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2억 3,820만원의 리베이트를 일을 한 대가로 받게 한 겁니다. 지금 검찰의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자, 국민의당은 이 돈은 브랜드 호텔이 디자인을 용역회사에 해주고 받은 정상적인 대가다라고 BS사에 해주고 받은 정상적인 대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브랜드 호텔이라는 업체는 그 이전부터 국민의당의 PI 작업 등을 해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의당이 지불할 돈을 안 주고 국민의당이 그 일과는 관계없는 선거 비례대표 공보물 제작이나 TV 광고물 제작의 일을 다른 업체에 발주하면서 브랜드 호텔이라는 회사를 보고 당신들이 일한 값은 거기서 받아라 했으니까요. 재벌로 보면 이런 겁니다. 재벌이 어떤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 자기들이 돈을 직접 주기는 아까우니까 그 사람들 보고 우리가 저 A, B 회사에 하청을 준 게 용역을 준 게 있으니까 거기서 너네들이 일부를 떼가 받아라 라고 양쪽에 이야기를 해준 거죠. 검찰은 브랜드 호텔이 3월 초부터 국민의당 홍보 업무를 맡으면서 PI 개발 작업 등을 했는데 국민의당이 그에 대한 용역비를 주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홍보 대행업체가 업무를 맡는 대가로 국민의당이 브랜드 호텔에 줘야 될 용역비를 그 홍보업체로부터 대신 주게 했다면 결과적으로 국민의당이 브랜드 호텔에 따로 줘야 될 부분을 자신들이 용역 발주하는 데서 리베이트 받아서 처리하도록 했으니까 국민의당이 그 액수만큼 이득을 본 거다. 즉 PI 작업이나 당의 뭐 로고나 이런 부분을 이득을 본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직접 돈을 전달한 거나 쓰리 쿠션으로 빚이 줄어든 거나 똑같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요 3월 초라는 부분에 주목할 부분은요 1월 달부터 사실상 국민의당의 PI 작업을 돈도 안 받고 해오던 브랜드컴이라는 회사의 이상민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이분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했죠. 자, 브랜드 컴퍼니에서 PI 작업을 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단된 뒤에 김 의원이 대표로 있는 브랜드 호텔로 이 디자인 작업이 바뀌었단 말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중이 아니라 사실 거의 다 완료된 상태였다. 그래 그게 뭐 그래 오래 걸리겠습니까? 금방 다 하지요.
그래서 밖으로 공개도 안 했습니까? 처음에 브랜드 앤컴의 이상민 대표 측에서 국민의당의 PI라고 해가지고 글자 국민의당도 있었고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해줬겠죠. 예비 후보자 건은 이미 진행이 되었고 본 후보들의 작업도 해야 하고 비례대표 그 공보에도 로고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미 다 완료됐는데 교체 요청을 해서 바꿀지 재납품할지 고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사장이. 경과를 말씀드리면 당의 그 각종 로고라든지 이런 PI 디자인 작업은 6월부터 계속했다. 1월달에 연결돼서 2월부터 계속 일을 한 거예요. 저희가 디자인 매뉴얼 작업을 해서 거의 2월 20일 정도에 마무리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3월 14일 갑자기 로고 교체를 통보받았다. 하지만 자기들이 봤을 때 브랜드 앤컴 원래 하던 회사가 봤을 때 전문성이 떨어졌다. 디자인 완성도 떨어지고 조영미가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표현하기에 부족한 게 아니냐 하고 하니까 우리가 이 다미한 이 로고, 심볼 등을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하는 것은 상도이가 아니다. 그래서 개발하신 신업체에서 이 일을 계속하는 게 좋겠다 해서 자기들이 손을 떼고 브랜드 호텔에 넘겨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런 이 전체 홍보나 이런 부분을 대행하려고 하고 거기에 들어갈 로고나 이런 걸 했는데 자기들이 한 걸 무시하고 어느 날 다른 데서 하나 갖고 와가 이걸로 하라 하니까 기분도 나쁘고 우리 보고 나가라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자존심도 상했겠죠. 원래 국민의당은 아마 그 기획과 이런 로고 같은 거는 브랜드 호텔 걸 쓰게 하고 이 회사가 계속 하겠다 했으면 아마 이 회사를 보고 리베이트를 브랜드 호텔에 주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자기들은 남 걸 받고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라 토탈로 다 하는데 남 거를 받아가지고 로고를 넣으면서 우리 거를 포기하고 일을 하는 거는 그건 자존심상 아니다. 상도이상 아니다 해서 자기들은 브랜드 호텔 보고 알아서 하라고 빠졌다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PI를 교체한 이유가 뭐라고 하니까 브랜드 호텔에 대해 김수민 씨가 경영하는 신세대 기업인데 이쪽에서 허니버터치 패키지 디자인을 하는 업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가 벤처기업과 정신을 중요시하는데 특히 안 대표는 김수민 의원이 젊은 후보로 내세울 수 있는 인물이라 생각을 해서 김 의원이 제안한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다고 했다. 결국 안철수 대표가 이 로고를 교체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김 의원이 안 대표에게 PI 디자인을 제안한 것이 언제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김 의원이라면 당시 김영한 의원이라고 하는 이야기 아닌가 싶은데요. 제안하기 이틀인가 하루 전에 안 대표가 숙명여대 IT센터를 방문해서 김수민 의원을 만났고 이후 김 의원이 사람 인자 심볼로 바꾸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한 걸로 안다. 즉 이 사람들이 해한 걸 그 앞에 보면 심볼이 있죠. 이렇게 벤처 차 로고 비슷한 거요. 자, 김수민 의원이 안 대표에게 PI 디자인을 제안한 것이 언제인가? 제안하기 이틀인가 하루 전에 안 대표가 숙명여대 IT센터를 방문해서 김수민 의원을 만났고 이후 김수민이 사람 인자 심볼로 바꾸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한 걸로 안다. 갑자기 김수민의 디자인으로 교체된 데 대해 국민의당 박승수 사무총장이나 왕주현 사무부총장은 별다른 말이 없었냐. 그 전에 박 총장, 왕 전 부총장 등과 자주 협의했지만은 3월 14일에 당의 홍보국 부국장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아서 기분이 나빴다. 그 전에 협의가 있었으면 기분이 안 상했을 텐데 이걸로 결정이 됐으니까 그리 알아라 해서 기분이 나빴다. 결국 안 대표가 김수민이를 만난 다음에 김수민이 쪽으로 일을 갖다가 시켜버리면서 그 일을 받아서 이쪽에서는 해라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그 일을 똑같은 걸 했는데 기분이 나빠서 그렇게는 못하겠다 해서 전체적인 홍보 사업을 다 아마 내팽개치고 놓은 것 같습니다. 자, 김수민의 지도교수인 김모 교수와 브랜드 호텔은 홍보업계에서 잘 알려져 있냐?
그 지도교수는 모르던 사람이다. 브랜드 호텔도 처음 들었다. 업계에서는 김수민이 누구냐고 그러더라. 디자인 업계는 김수민 계약이 비정상적 방식이라며 업계가 공분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국내 5,500여 곳으로 이루어진 사단법인 한국디자인기업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김수민 리베이트 논란에 관해 대한민국 디자인 산업계가 전체 공분을 느끼고 있다. 자, 발주부터 계약, 지급 방식 등 전 과정에서 비정상적 방식으로 업계를 왜곡 기망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민의당 그리고 선거 공보 인쇄업체, 방송광고 대행업체, B사고 S사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브랜드 호텔로 이어지는 계약 구조에 관해 최종 결과물의 품질을 위해 개발업체에게 일괄 발주하는 경우는 있어도 제작업체가 개발업체에 재하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로고는 PI는 따로 개발업체가 만들고 즉 그 다음에 광고 대행이나 이런 부분은 또 다른 업체가 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거죠. 차라리 개발업체한테 다 줘버린다는 거죠. 안 그러면 대행업체를 보고 다 시켜버리던가요. 그러니까 대행업체를 보고 다 시켰어. 총괄적으로 턴키로 이걸 어떻게 해라. 그러면 대행업체가 자기들이 사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거나 내지는 예를 들어서 이 개발업체에다가 의뢰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이 업체들은 이런 인력을 다 보유하고 있죠. 디자인 인력을요. 그거 뭐 몇 사람 보유하는 게 이런 업체에서는 관행이죠. 그런데 안 그러면 차라리 개발업체 보고 너가 다 대행해서 할래 하고 줘버리는 양자를 택한다는 거지. 자, 대행업체를 따로 뽑고 개발업체를 갖다 또 따로 해서 개발업체가 만든 일을 대행업체가 받아서 하라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또 이들은 사후 계약서 작성 또한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업계 관행은 아니다. 며 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이 상호간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끊기 이전에 계약서가 필수적이고 최소한의 서류로 남기는 게 업계의 관례라는 겁니다. 상도이라는 거죠. 자, 이번에 보면 세금 계약서만 있고 세금 계산서만 있고 이 계약서를 하나는 작성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디자인 이 협회는 리베이트가 업계 관행이라는 데 대해서도 불쾌함을 토로했습니다. 제작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라고 했다가 정당한 용역의 대가라고 했다가 이렇게 국민에 혼란을 주는 것은 내부에 있는 지저분한 불편한 진실을 감추고 디자인 산업계 전체로 문제를 떠넘기려는 비겁한 의도로 보인다. 즉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대표나 거기에 김 교수나 김수민이 사이에 동교동 사이에 있는 복잡한 어떤 관계들 때문에 이렇게 처리해놓고 마치 디자인 산업계에서 기획은 따로 일해주고 그 다음에 발주 대행업체한테 모든 일을 주놓고는 그 대행업체가 기획한 데다가 돈을 주게 만드는 이런 일이 관행이라고 헛소리 하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들은 김수민이 사태로 더 이상 제작업체와의 리베이트가 마치 디자인 업계의 정상적인 거래 관행인 양 지부되어서도 매도되어서도 안 된다. 허울뿐인 금수저 청년 창업 CEO 모델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디자인 산업 관계자들에게 더욱 좌절감만 주고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자, 김수민이를 청년 금수저 CEO를 그걸 갖다가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마치 디자인 업계의 청년 벤처 영웅처럼 만드는 것도 좌절감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김수민을 둘러싼 논란이 디자인 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우려할 만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국민의당은 이런 헛소리들을 걷어치워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 주목해봐야 될 특이한 일이요. 국민의당이 이 김수민 리베이트로 의심받는 용역을 줬던 바로 그 일에서 인쇄물 비용을
부풀려서 선관위에 보전금을 받아내려고 했다가 선관위에서는 그 중에 5억이 넘는 돈을 깎아버리고 16억 정도만 줬다는 겁니다. 그 사유는 인쇄비, 기획, 도안비 등에서 시장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이 들어있었다. 그래서 그만큼은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 이 선거 보조금 등을 받아서 실제로 각 당들이 집행을 하고 그 뭐 후보들 공보물 찍는다 인데 집행을 하고요. 비례대표 공보물은 거기 들어가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선관위에다가 우리가 쓴 돈이 이만큼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비용 보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선관위는 그거를 보고 옛날에 줬던 돈하고 실제로 집행한 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돈을 조금 더 주든지 삭감을 시키든지 하죠. 그런데 국민의당이 다른 당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12%, 13%, 뭐 1% 정도 삭감당했는데 국민의당은 이 인쇄물 부분에 있어서 24.5%, 즉 4분의 1이 과다 청구되었다고 삭감당했다는 겁니다. 자, 서울 서부지검도요. 선관위 고발 내용 중에 박선숙 사무총장, 왕주현 사무부총장 등의 지시와 요구로 비컴 측이 인쇄비 단가를 부풀려 계약한 다음에 브랜드 호텔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내용이 있어서 수사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국민의당이 신청한 21억 153만 원을 항목별로 한국물가협회 등에 의뢰해서 실사한 결과 용지대 등 인쇄비에서 가장 많이 시장 가격을 초과했고 기획비와 디자인 비용도 초과해서 모두 5억 이상이 뻥튀기가 있었다, 깎아버렸다는 겁니다. 업체와 계약 과정에서 왕 부총장 등은 브랜드 호텔이 디자인한 PI 비용을 대납해 달라는 내용을 포함한 리베이트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PI 개발 비용은 정당이 스스로 자기를 홍보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스스로 해야 되는 거지 선거 보존 비용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 김수민 대표 브랜드 호텔과 PI 개발 계약에 따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해놨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을 당신들이 우리한테 받는 용역에서 처리를 해주라 하고 한 거죠. 그래서 아마 국민의당은 애초에 다른 당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훨씬 높은 많은 액수를 이 선거 공보물 제작에서 기획비 등을 유의로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대로 선관위가 안 깎고 해줬더라 그러면 업체는 이 브랜드 호텔 측에 준 리베이트만큼을 가격을 부풀려서 받았겠죠. 그럼 업체는 손해본 게 없겠죠. 그러려 했는데 깎여버린 겁니다. 리베이트는 리베이트대로 주고요. 자, 이런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서 정치권은 이례적으로 침묵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왜 이럴까요? 결국은 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눈치를 본다라는 말도 있지만은 이런 정치권에서 홍보비 일부를 부풀려 놓고 리베이트로 받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것이다. 가재는 개편인 거죠. 도둑놈끼리. 자, 그리고요. 안철수 대표가 책임 정치를 이야기하면서 새 정치를 이야기하면서 비례대표에서 비리가 발생했을 때 다음번에 있는 자당의 비례대표 승계 후보가 승계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많이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박선숙과 김수민이 만약에 비례대표직을 상실하게 된다면 안철수 대표가 과연 두 자리를 승계하지 않고 비워놓을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 보면요. 이 김수민 게이트에서 국민의당은 자신들이 자기 돈으로 해야 될 PI 부분을 이미 해준 사람이 있었는데 김수민이 안철수 대표가 뭐 3월 4일날 만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브랜드 호텔 가서 만난 다음에 누가 이 부탁을 해서 그랬는지 뭐 그건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김수민 쪽으로 확 기울면서 이미 만들어 놨던 걸 갖다가 포기시키면서 김수민이 회사 걸로 그거 넣으라고 하니까 이 회사는 기분이 나빠서 우리 다 안 하겠다고 빠져버렸고
그래서 새로 하는 회사를 B사, S사를 정했는데 그 중에 선거 공보문 만드는 회사에 21억을 줬는데 실제로 청구는 5억 이상을 더했더라는 거죠. 기획비 등으로요. 그러고는 그 회사는 이 브랜드 호텔에다가 그에게 리베이트를 줬지요. 자, 이렇게 된 관계에서 결국은 뭐가 발생했습니까? 지금 이번에 이 사건이 터졌는데요. 결국은 실제보다 부풀려 가지고 선관위에 청구하고 그 돈을 추가적으로 더 받아내면 이 일부는 깎이더라도 브랜드 호텔에 준 그 리베이트만큼을 기획사는 보전을 받으려 했겠죠. 뻥튀기해서. 그렇다면 결국은 여기서 벌어진 일은 당이 자기 돈으로 해야 될 PI를 김수민이 회사를 시켜서 하게 하고 그 돈을 이 국민의 세금으로 받았던 이 공적인 선거 지원비에서 처리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가도 100%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